그래서 달걀 귀신처럼 나오긴 하지만 제 노트북에 있는 카메라가 진짜 별로긴 하네요.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를 맞이해가지고 저 앵클렉스 준비하는 여정을 같이 공유하려고 이걸 켜봤어요. 왜냐면 컴퓨터로 좀 앵클렉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앵클렉스인가 뭔가 뭐 이런 걸 좀 보려고 하는데 화질이 이렇게 좋진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 앵클렉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너 어떻게 화면을 줄게 만드니? 화면을 쉐어를 할 것입니다요. 자, 우리가 제가 보려고 하는 앵클렉스라고 하면 지금 앵클렉스를 치면 제일 먼저 이 사이트로 들어갈 거. 이게 뭐 내셔널 뭐 크레덴셜 어쩌고 저쩌고 어쨌든 이제 국가 자격 시험 사이트인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 뭐 들어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앵클렉스에 대한 이야기도 돼 있고 나름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 시험 당일날에 뭘 해야 되는지 그리고 결과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이게 메인 사이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앵글렉스 준비하기 전에 여기서 먼저 정보를 얻는 게 중요하지 않냐. 왜냐하면 그들이 시험을 내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 보기 전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여기 뭐 다운로드 샘플팩,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이런 샘플을 올려놓기도 하고요. 2024년에는 뭐 어떤 가이드가 있는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까 이거 뭐 어떤 가이드를 주려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19페이지나 된다고 그러네. 그중에, 시험 테스트가 뭐, 얼마고 이런 건데, 컴퓨터님이 내 말을 잘 안 듣네. 이걸 좀 확대해서 볼까요? 프로세스, 뭐, 다 알기도 하고, 학교에서 알려주기도 하지만, 이걸 보면 처음에 학교를 마치고 나면 잘 마쳤다라는 증빙 서류가 있어야 되잖아요. 1과 2의 과정 같은 경우는 그 폼이 있어요. 폼을 작성을 해서 학교에 보내면 학교에서 맞다. 이 학생은 잘 마쳤다라고 이제 인증하는 사인을 딱 해줘요. 그래가지고 사이트에 업로드 해줍니다. 우리가 신청하고 있는 사이트에 증빙 서류 올리라는 코너에 학교에서 이렇게 업로드를 해줘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정보, 이름이라던가 뭐 생일이라 생년월일 뭐 이런 거 그런 걸 쭉 입력을 해가지고 시험 신청을 하는 거고요. 아, 이곳에서 주관을 하긴 하지만 피어슨에서 시험은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험 스케줄링은 또 피어슨 사이트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피어슨 사이트에서 연결을 하는 건데, 그러고 나면 이제 이 학생은 시험을 볼 만한 학생이다. 첫 번째. 그 다음에 피어슨에서 시험을 등록을 했다. 두 번째. 이게 이제 매칭이 되면 ATT 넘버가 들어와요. ATT. 그러니까 어, authorization to test. 그러니까는 테스트를 봐도 된다. 그럼 이 번호를 가지고 스케줄을 하게 되는 거. 이 번호가 없으면 시험 신청을 하고 피는 냈어도 신청을 할 수 있는 데이트, 언제 어디서 신청해야 되는 그게 뜨질 않아요. 그래서 ATT 넘버를 꼭 받아가지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요. 그리고 뭐 시험 비용은 200불입니다. 저도 200불 냈어요. 다른 나라는 모르겠고, 여기서는 200불을 냈습니다. 뭐 환불 안 된다 이렇게 써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뭐 레지스트레이션 타임피는 필요 없고 바로 신청을 하면 되니까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하고 핸드폰으로도 신청 가능하고 이 third party payment는 뭐냐면 우리가 신청을 하고 증빙 서류를 내야 되잖아요. 학교에서 내는 서류 뭐 그다음에 성적표 이런 거 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제3의 기관에서 이걸 인증을 해주는 기관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똑같은 사이트인데 third party 업로드 뭐 다큐멘트 이렇게 하는 그 사이트에다가 내 서류를 올리면 그쪽에서 인증을 해주는 그런 저기입니다. 그리고 뭐 시험은 아카데믹엔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쭉 있네요. 스케줄링 잡는 이야기, ATT 번호도 잡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쭉 있고 뭘 가져가야 되느냐 뭐 이런 종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테스트 플랜을 한번 볼까요? 자, RN 테스트 플랜. LPN 시험도 여기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신청을 할 때 RN인지 LPN인지도 꼭 보시고 하시기를 추천을 바랍니다.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럴 것 같아. 시험 신청하기 누를 때 이렇게 바로 옆에 있어요. RN이냐 PN이냐. 잘못 보면 짝대기 하나 때문에 시험을 잘못 볼 수 있기 때문에 잘 보시고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NCLEX 뭐 테스트 플랜 막 이렇게 적혀 있네. 그러면 이 시험을 왜 보는지 뭐 목적 있죠. 간호사 뽑으려고 시험을 치는 거겠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잘 볼 것인가. 그래서 여기 보면 설명이 잘 나와 있어요. NCLEX 뭐 시험 왜 보는지, 테스트 플랜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이런 얘기가 쭉 나와 있는데 저는 이거를 보는 이유가 백그라운드 필요 없어요. 테스트 플랜 중에 believe 내 자신을 믿어야 되겠죠? 그런데 요런 거 스트럭처, 테스트 플랜 스트럭처를 보려고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문제가 우리가 300분을 보고 그러니까 길게는 5시간까지도 보고 어떤 분들은 퀘스천 85문제에서 끝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200문제까지 다 가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어 85문제에서 끝났다고 해서 난 떨어졌어. 200문제까지 다 풀었다고 해서 뭐 나는 붙었어. 이게 아니고 이게 컴퓨터 어댑티브 시스템이어 가지고 뭐 문제를 풀 때마다 그다음 문제들이 뭐 좀 더 높은 레벨이냐 낮은 레벨이냐 이게 바뀌어요. 바뀌어 가면서 이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경험이 그들의 경험과 전에 본 사람의 경험과 절대 같지 않은 게 내가 첫 번째 문제를 뭐 틀렸을 경우 다음 나오는 문제가 달라지겠죠. 첫 번째 문제가 엄청 어렵게 나왔는데 내가 그걸 맞췄어. 그러면 또 그다음 문제의 레벨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뭐 "어떤 문제가 나왔어?"라고 하기에는 쪼끔 다른 사람의 경험을 물어보기에는 나한테 적용하기 좀 별로 뭐 좋지 않은 케이스인 것 같고 어떤 문제 우리가 배웠던 그동안에 널싱 스쿨에서 배웠던 문제에 뭐 나오는 비율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좀 알면 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여기를 이제 들어가 본 거고 여기에 그런 내용들이 있긴 합니다. 보면 여기 보면 뭐 safe and effective care environment 그러니까 뭐 케어의 매니지먼트에 대한 부분 우리 safety and 뭐 infection control이라고 하죠. 우리 뭐 환자들이 아이솔레이션에 들어가 있다. 뭐 contact isolation, airborne isolation 할 때 우리 입는 장비들이 약간씩 다르거든요. 그런 장비에 대한 순서, 어떤 이런 아이솔레이션 할 때는 이런 장비를 입고 이때는 안 입고 이런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 문제들이 나온다는 뜻이고요. 보면 헬스 프로모션, 메인테넌스 그다음에 사이크 문제들도 나오죠. 소셜 사이크 문제들은 늘 나옵니다. 그리고 베이직 케어 진짜 뭐 진짜 베이직 되는 케어들 있잖아요. 어떤 걸 하면 안 되고 뭐 주사기 뭐 쓰고 나서 세이프티 뭐 이런 거 진짜 기본적인 거. 그리고 환자들한테 물리적으로 어떤 게 뭐 제일 안전하고 하는 건지 있잖아요. 뭐 게이트가 불안정한 이렇게 움직임이 불안정한 환자를 일으키면 안 된다. 뭐 이런 기본적인 거부터 약에 대한 거. 주사 당연히 주사 나오겠죠. 어떤 게이지 이럴 경우에 어떤 게이지의 주사기를 쓰느냐 뭐 이런 종류의 문제가 나오는 것 같고요. 이런 것도 세이프티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뒤로 가면 어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매니지먼트 오브 케어가 15%에서 21%, 세이프티 컨트롤에 대한 이야기가 이만큼. 이게 퍼센테이지가 쭉쭉 나와 있습니다. 생각보다 약에 대한 비중이 높고 매니지먼트에 대한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진짜 베이직한 뭐 델리게이션이나 세이프티나 환자들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그 문제들은 누구든 문제의 레벨을 떠나서 15문제씩 받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문제들이 이런 퍼센테이지로 나오는구나 이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저처럼 비주얼 러너면은 이렇게 색깔 보여지는 이런 그래프로 보면 훨씬 쉽겠네요. 그래서 '아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고 그 문제에 대해 어떤 유형이냐라고 했을 때 보면 뭐 클리니컬 저지먼트 케어에 대한 얘기, 클리니컬 저지먼트 "이런 상황에서 너는 어떻게 할 거야?"라고 물어보는 경우. 그다음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는 인제 우리 항상 너싱 스쿨 다니셨던 분들이 말 거예요. therapeutic communication, assertive communication. 뭐 현실에서는 전혀 적용이 되지 않는 그런 커뮤니케이션과 다큐멘테이션은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네가 모든 일을 잘하고 다큐멘테이션을 안 했다. 그러면 아무 일도 안 한 것 같다."라는 걸 항상 배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 요새는 컬처럴 센시티비티도 되게 중요하니까 뭐 종교가 다른 거, 문화가 다른 거, 뭐 환자들이 뭐 "내가 전혀 알지 못한 음식을 먹어도 되냐?" 뭐 물어봤을 때 뭐 이런 뭐 류의 컬처에 관한 퀘스천들이 나오고 수혈을 안 받는 종교적 이유 때문에 안 받으려고 하는 환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환자들을 대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질문들이 연습 문제 풀다 보면은 나오더라고요. 너싱 프로세스 뭐 당연한 거고 뭐 처음에 뭘 할 거냐, 어세스먼트 할 거냐, 바로 의사한테 튀어갈 거냐 뭐 이런 류의 어세스먼트 퀘스천이 나오고 티칭 러닝 그러니까 간호사는 항상 마지막에 뭐 디스차지하거나 뭐 새로운 뭐 약을 주거나 했을 때 티칭을 해야 되는 게 또 기본이거든요. 환자들한테 "어떤 식으로 티칭을 할 거니?"라는 문제들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적어 주고 있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구체적인 거 매니지먼트 오브 케어다 하면
어떤 매니지먼트 오브 케어냐?"라는 걸 또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주고 있네요. 여기 보면은 뭐 어드밴스 다이렉티브인데 이거는 어 병원에서 일해 보시면 알겠지만 에픽이라는 그 자료를 썼을 때 우리 "어드밴스드 다이렉티브 있어 없어 이 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는 ICU에서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인제 환자가 상태가 안 좋아져서 자기가 자기의 인제 치료 이거를 결정할 수 없을 상황이 되면 누가 대신 해줄 것이냐, 누구랑 이야기를 해야 되냐, 뭐 가족 대표적인 뭐 가족 멤버가 있냐, 뭐 이런 유언장은 아니고 유언장은 리빙 윌이니까 이런 법적인 대변인을 정하고 법적인 치료 방법을 환자가 결정할 수 있는 증빙 서류, 구체적인 증빙 서류에 대한 건데 이것도 우리 간호학에서 배우잖아요. 수업이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델리게이션도 마찬가지고 내가 LPN이나 에이드한테 시켜도 되는 일이 무엇이고 시키면 안 되는 일이 무엇이고에 대한 문제들. 그다음에 오르가나이즈 워크로드 이거는 진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환자들이 막 거기 뭐 시나리오 보면은 뭐 1, 2, 3, 4 다 죽어 봐. 누굴 먼저 볼 거고 누굴 세컨드로 볼 거고 할 거니 그런 문제들. 그다음에 뭐 practice and advocate for cost effective care 이것도 아 실제 병원에서는 뭐 패키지 안에 있는 거 하나 쓰려고 해도 한번 뜯으면 오염되기 때문에 다 버리는데 이제 시험에서는 네가 만약에 그런 경우이면 어떻게 병원 환자의 병원비도 줄여주고 병원의 이런 매니지먼트 비용도 줄여주는 nursing care를 할 거야? 뭐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현실하고 제가 너무 태어난 김에 사는 사람이어 가지고 이게 막 이렇게 dreamy하게 결과를 내야 되는데 너무 그게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잘 못 맞추는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네 환자 케어에 대한 거를 어떻게 플랜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 케어가 내가 짰던 플랜이 잘 됐는지 내가 이 환자가 숨을 잘 못 쉬어. 그러면 네 오늘 저 환자에 대한 플랜은 네 숨을 못 쉬어서 넘어가지 않는 숨을 잘 쉬게까지는 못 채 주더라도 좀 편하게 숨을 쪼끔이라도 지금보다 쉴 수 있게 해 주는 게 내 목표다. 이러면 인제 end of my shift 내 시프트가 끝날 때 "그래서 내 덕분에 숨을 좀 수월하게 쉬셨나?" 이런 이밸류에이션 하는 그런 종류의 질문들이에요. 근데 나중에 질문은 제가 차차 공부하면서 인제 같이 해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 이거는 그냥 오버뷰를 한번 해 보도록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클라이언트 라이트 앤 리스폰시빌리티 이것도 인제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우리 하잖아요. 환자가 치료를 거부할 권리도 있다. 어 하지만 간호사가 그렇다고 해서 그 환자를 안 할 거예요. 뭐 떠날 거예요 이러면은 abandonment라고 하죠. "환자를 버렸다."라고 해서 법적으로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여기는 소송의 나라니께 약간 이런 종류의 약간 법이나 매니지먼트에 관련돼 걸쳐 있는 그런 말이 나올 것이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advocate for clients' rights and needs라고 하는 거는 어 환자가 뭔가 자기의 상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막 더 하고 싶고 근데 막 메디컬 용어를 잘 모르겠고 근데 막 의사가 와 가지고 샬라 막 라고 했을 때 간호사의 역할은 그 가운데서 환자가 자기 의견을 표출해서 의사한테 그 메시지가 전달돼서 환자의 이런 궁금증이나 이런 게 해소될 수 있게 해 주는 게 이제 또 간호사의 의무다. 뭐 이런 류의 질문이 나옵니다. 이 컨플릭트도 매니지먼트에 항상 나오는 거죠. 뭐 스태프 간에 뭐 갈등이 있어. 쟤가 나를 막 쌍년 취급을 해.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때요? 나도 쌍년 취급을 하겠지. 나도 사람인데. 하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뭐 매니저면 세퍼레이트해서 상담을 하거나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뭐 그런 류의 질문입니다. 이런 거 뭐 제일 중요한 거죠. 환자의 뭐 어떤 개개인의 신상이나 정보를 들리는 데서 막 얘기하고 이러면 안 된다. 복도에서 설령 얘기할지라도 들리거나 이래서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환자 케어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사람이랑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법적으로 관련된 겁니다. 뭐 핸드 오프 케어 리포트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다음 시프트한테 얘기하는데 우리 그 얘기하는 그 간호학에서 배우는 규칙이 있잖아요. 우리 SBAR라고 줄여서 하지만 저는 SBAR라고 합니다. 근데 S바일 때도 있고 IS바일 때도 있어요. 앞에 예 introduction이 따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똑같은 얘기예요. 스바 안에 introduction이 들어가기도 하고 introduction 하고 스바를 하기도 해서 저는 보통 아이시바라고 기억을 합니다. 아이시바. 편하게. 시험은 봐야 되니까. 그다음에 뭐 이런 뭐 터미놀로지를 잘 쓰느냐, 다큐멘테이션 잘하느냐, 세이프티 나오네요. 뭐 어드미션 뭐 트랜스퍼 디스차르지 이런 거 다 나오고 프라이어타이제이션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어떤 환자 제일 많이 볼 거야. 누가 제일 급해? 네가 배운 걸로 봤을 때 누구를 제일 먼저 봐야겠니? 이 환자 중에 뭐 이런 질문들이고요. 에티컬 딜레마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법적인 문제가 걸려 있는 거. 딜레마 같은 경우는 나는 이 환자 지금 치료를 해야 돼. 안 그러면 너 죽을 수 있어. 환자는 거부할 권리를 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환자랑
싸울 수 없잖아요. 환자의 권리도 존중을 해 줘야 되지만 내 안에 일어나는 그 딜레마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걸 다루는 문제들인데 현실에서는 바쁘다 보니까 딜레마 잠깐 있다가 "오케이. 패스. 다음 손님." 이렇게 되기는 하죠. 코드 오브 에틱스 잘 지켜야 되죠. 뭐 요런 거 에듀케이션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들이 매니지먼트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니지먼트 문제가 한 15 문제 정도 나온다고 요 문제들이 총 집합해서 15 문제 정도 레벨은 쉽고 어렵고 하겠지만 받는다. 15 문제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세이프 인펙션 컨트롤 같은 경우는 뭐 구체적으로 이러이런 문제들이 나온다는 게 쭉 나와 있죠. 이건 뭐 제가 다 읽어 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아까처럼 예를 들면 뭐 우리 코비드를 맞았잖아요. 코비드 같은 경우는 뭐 에어본 아이솔레이션이고 지금도 흔하게 우리가 뭐 겪는 일이잖아요. 그랬을 때 무엇을 입을 것이냐. 그러니까 컨택 아이솔레이션이랑 에어본 아이솔레이션이랑 입는 PPI가 약간 차이가 있잖아요. 컨택 아이솔레이션은 안 그래도 튀면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에어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호흡기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빼놓으면 안 되는 그런 PPI들이 있잖아요. 그 차이를 물어볼 거고 아이솔레이션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환경 관리에 대한 거. 그다음에 뭐 핸들링 바이오 해저드 있잖아요. 피 묻은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한 것들이 인제 나오는 거겠죠. 또 하이진 뭐 핸드 하이진 제일 중요하다고 하죠. 에이세프틱 테크닉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스테rile 테크닉 같은 거 하는 경우 그런 거에 대한 순서 PPE 순서도 많이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헬스 프로모션 앤 메인테넌스 하면 "이게 무슨 말이야?"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나옵니다. 헬스 프로모션 하면 아 우리 저기 OB이랑 베이비들 얘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저희 그 과목 자체 이름이 헬스 프로모션이었었거든요, 우리 저기 OB 수업 자체가. 그래서 여기 보면 뉴본 케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그 연령별 케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연령별 발달과 케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여기 보세요. 프리스쿨 뭐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들 차차 같이 이야기하기로 해요. 그다음에 뭐 영 어덜트 그다음에 올드 에이지 하죠. 그다음에 프리네이탈 임산부들 뭐 임신하기 전에 뭐 교육들 그다음에 그거를 어떤 영양 성분을 섭취 우리 흔히 얘기하는 폴릭 애시드죠. 그걸 섭취 안 했을 경우에 애한테 뭐 어떤 결과가 있을 수 있는지 클리니컬에서 일을 하는 간호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간호사들이 또 알아야 된다. 그리고 뭐 아기 낳기 전 그다음에 아기 낳는 동안 우리 애 낳는다 그러면 뭐 있어요? 레이버의 단계가 있고 아기 낳는 동안에 자궁이 열린 순서가 있고 아기가 어떻게 위치해 있고 어떤 경우에 자연분만 어떤 경우에 무슨 얼마나 열리고 뭐 있잖아요. 그걸 인제 알아야 되는 과정인 거예요, 이 과정이. 그리고 아기 낳고 나서 교육에 관한 거 뭐 우리 아기 낳고 나서의 또 엄마들의 컴플리케이션이 쫙 있잖아요. 뭐 제일 크게 뭐 헤모로지고 뭐 피 나고 우울증 걸리고 쭈루루룩 요런 것들 이런 것들 알아야 되는 부분이 딱 여기 압축돼 있으니까 제가 산부인과에 너무 약해 가지고 그냥 안 약한 부분이 뭐가 있겠어. 좀 무서워하는 부분이긴 합니다요. 고런 부분들 뭐 패밀리 플랜도 있을 거고 에듀케이션도 있을 거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마부터 아이까지 그 아이가 클 때까지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 부분이 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사이크 정신과 부분은 당연히 일단은 제일 큰 게 정신과 약물이 있고 정신과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핸들링할 것이냐 여기서 또 therapeutic communication이 나오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환청 막 환각 막 이런 거를 듣고 보고 하는 환자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걸 우리가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뭐 리다이렉트를 하고 현실을 다시 인지시켜 주고 뭐 "거기에 사람이 있다고 해서 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이러는데 뭐 현실은 뭐 뭐 나의 뭐 할머니가 나를 데리러 왔어." 그러면 보통 이제 교과서적인 거는 뭐 그거 없는 거를 보는 거니까 다시 인제 리다이렉트를 해 가지고 뭐 그렇구나. 우리 이거 해 볼까? 이건 뭐야? 뭐 초콜릿 먹을래?" 뭐 이런 식으로 리다이렉트를 해야 되는데 현실에서는 보통 할머니들이 뭐 누가 와서 날 데려가려고 그래." 막 "아직 아니야. 언젠간 따라갈 수 있겠지. 아직 아니야. 할머니 아직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한 번씩 그분들이 있는 곳으로 보내지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이야기할 저는 그런 인물이 아니어 가지고 아직 아니야. 그분들한테 기다리라고 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른 걸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잔인한가요? anyway 저는 좀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사이코 널스는 못 되겠다."라고 하고 이 환자들이 폭력적일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세이프티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을 받지만 이것도 현실과 갭이 좀 있습니다. 저 같으면 뭐 싸우겠지만서도 그런 우리 책에도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사이키다 보니까는 또 어 정신질환을 겪는 어 환자에 대한 질문도 있지만 이런 이제 아파 가지고 가족을 잃을 수 있는 그런 보호자들의 이런 사이크 이런 멘탈에 대한 질문도 여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고런 부분도 이렇게 있고 그래서 우리 뭐 그 슬픔의 단계, grieving의 단계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어 이게 만성으로 이렇게 앓는 분들의 병을 가지신 분들의 이런 분들의 뭐 관련된 이런 것들도 많이 배웁니다. 여기 있잖아요. 테라피를 커뮤니케이션 테크닉. 저한테 너무 힘들어요. 그다음에 요 같은 경우는 이제 피지컬리 이제 관리를 하는 부분 이렇게 쭈루룩 나오죠. 이게 뭐냐면 이게 세이프티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뭐 진짜 워커를 어떻게 쓰는지 포지셔닝을 어떻게 환자들을 하는지 이런 매니지먼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똥오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이리게이션을 어떻게 하고 이걸 어떻게 치워 드리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이게 스킨도 세이프티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이런 우리 철심 박는다고 하죠. 그런 거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을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대한 질문들이 또 나와요. 당연히 인제 수술하고 이런 환자들이 많으니까 페인 관리. 근데 페인 관리에 항상 뭐가 먼저다? non pharmacology 그러니까 약을 주기 전에 먼저 이렇게 명상을 한다든가 말도 안 되지만 아로마 테라피를 한다든가 이런 거를 먼저 제시를 해야 된다. 그게 인제 간호사의 아 약보다도 우선순위다. 인제 바쁘니까 보통 "뭐부터 줄까?"라고 물어보죠. "타이레놀로 시작할까?" 이렇게 시작을 하죠. 왜냐하면 환자들이 뭐 처음에는 인제 뉴 그레이드 간호사들 보면 특징이 있어요. 뭐 일단 이제 배운 게 있으니까 약부터 시작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뭐 "내가 백 마사지를 좀 해 줄까? 뭐 아로마를 좀 갖다 줄까? 뭐 좀 걸을까? 그러면 좀 페인 릴리프에 도움이 좀 될 거야." 아니면 뭐 "리포지셔닝을 좀 해 줄까? 뭐 아이스를 좀 대 줄까? 어떤 게 너를 뭐 하다 보면 환자들이 막 "약이나 가져오라면서."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몇 년 차 지나면 들어 가지고 "너 마약성 진통제 1 시간 더 있어야 돼. 그전에 뭐 줄까?" 막 이렇게 물어보죠. 그렇답니다. 현실은 그래요, 현실은. 근데 이제 뉴 그레이드들 하는 게 있죠. 어쨌든 고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약으로 들어가죠. 약은 이제 먹는 약, 뭐 주사약, 그다음에 어 아이비로 영양분을 섭취하는 경우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고 뭐 주사 맞고 주사도 종류가 있죠. 근육 주사냐 뭐 우리 여기 서큐 지방에다 놓는 주사냐 뭐 근육 주사면은 뭐 어느 부위에다 맞출 거냐 뭐 지방 주사면 어디에다 맞출 거냐 뭐 이런 종류의 퀘션들입니다. 이 약물일 경우에 IM으로 할 거냐 서큐로 할 거냐 뭐 그럴 경우에 어떤 주사기 무슨 게이지 어떤 거 할 거야 뭐 이런 질문들이 프랙티스 퀴즈에 나오더라고요. 어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Central Venous Access Devices 그러니까 어 IV를 맞잖아요. 그럼 뭐 미들라인이 그냥 페리페랄도 있지만 미들라인도 있고 센트럴 라인도 있고 센트럴 라인은 심장에서 가깝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고 치기 때문에 이게 스테럴 테크닉이 들어가야 되고 스테럴 테크닉을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드레싱 체인지할 때 뭐 해야 되냐, 왜 위험하냐 뭐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델리게이션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LPN들이 권한을 많이 비슷하게 가지고 있긴 하지만 드레싱 체인지를 다른 데는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절대 센트럴 라인 안 된다. 뭐 이런 질문들이 퀘스천에서 몇 개 봤어요. 그리고 당연히 메디케이션 관련된 거니까 우리가 뭘 알아야 된다? 사이드 이펙트를 알아야 된다. 너무 짜증나요. 왜냐면 비슷비슷해. 사이드 이펙트가 다 비슷비슷해 가지고 약도 생소한데 사이드 이펙트 고르라 그러면 할 말이 없어. 내가 지금 부작용이 올 지경이니까. anyway 그런 것들이 많고 타이트레이트 도시지 하는 것들도 있으니까 몸무게에 따라서 이 환자가 저희 ICU 같은 경우는 이 환자가 뭐 헤파린 드립이나 뭐 인슐린 드립일 때 그런 있어요. 패러그래프 있어요. 이게 따라 팔로우 해야 되는 인스트럭션이 있어요. 뭐 "이거 당이 이 정도일 때 뭐 드립을 어느 정도 조정해라." 뭐 "아울리 걸 해라."라는 게 있는데 그걸 잘 따를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보고 당연히 아 칼큘레이션이 여기 들어가겠죠. 환자가 뭐 특히나 뭐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킬로그램 베이스로 하잖아요. 몇 킬로그램일 때 이 약을 얼마나 하루에 먹을 수 있는지 뭐 그런 종류의 게 있습니다. 그럼 뭐 infusion rate 당연히 maintain site 당연하죠. 여기도 나오네 페인 매니지먼트. 그다음에 우리 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거 막 줄 수 없잖아요. 뭘 환자 모니터를 하고 언제 주고 언제 주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reduction of risk potential 이건 세이프티랑 뭐 관련된 것 같은데 이게 제일 기본적인 거. vital sign 그다음에 여기 있네. scope of practice라는 게 네가 "어디까지 할 수 있어?"라는 거. 근데 보통은 특히나 위험한 환자 같은 경우에 여기 보면 글루코스 모니터링이라는 말이 있죠. 제일 늘 나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LPN이나 에이드 그러니까는 CNA들이 환자들 당 체크는 당연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당 체크 오늘 뭐 이 환자가 뭐 every 4 hours 그러니까는 4 시간마다 해야 되는데 해 줘라고 하면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시키면 안 되는 경우에 같은 경우는 환자가 당이 너무 낮거나 너무 높거나 이럴 때 "다시 해 줘."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보드 시험에서는
금기 시대는 그러니까 환자가 스테이블할 때는 다른 사람한테 해 달라고 할 수 있지만 언스테이블한 경우에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게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취지의 인 것 같아요 보니까. 뭐 모니터하는 거 그렇죠. 보면 여기 보면 테스 여기 있네요. 뭐 insert, maintain, remove, nasal NG 튜브 같은 거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유지하느냐, 어떤 경우에 의사한테 콜해야 되느냐. 폴리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네요 다들 보니까. 뭐 피딩 튜브도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봅시다. 이밸류에이션 늘 뭐 나오는 거고요. 에듀케이션 매니지먼트 맞아요.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요. 그다음 아 피지올로지컬 어댑테이션 이것도 인제 수술만 메드 서지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죠. 보면 인베이시브 프로시저 나오잖아요. 센트럴 라인 그다음에 thoracentesis 이게 뭐야 뭐 심장이나 폐에 물 차거나 바람 차거나 했을 때 진짜 주사기로 이렇게 뚫어서 그것들을 이제 빼는 작업들이고 브론코스코피 같은 경우는 뒤에 스코피 붙으면 아시죠? 뒤로 와. 좀 고런 절차들에 대한 질문이 있네요. 포토테라피 같은 경우는 우리 저기 빌리 아가들 빌리 루빈 황달 아이들 우리 저희 두 아이 다 황달이었는데 포토테라피 할 때 간호사가 뭘 봐야 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 애가 기저귀만 입고 홀딱 벗어야 되고 뭐 로션 같은 거 바르면 안 돼. 왜냐면 선베드 밑에 선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라이트 밑에 있기 때문에 애가 버는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드라이하게 있어야 돼. 그다음에 뭐 로션 같은 거 바르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수분 섭취를 잘 시켜줘야 돼. 왜냐면은 그 라이트가 애 수분을 많이 뺏어가니까 뭐 그런 종류의 그런 이제 얼마나 안전하게 간호사로서 그걸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걸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기본 중에 기본이긴 한데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메드서지니까 이제 운드나 드레인이나 체스트 튜브나 이런 걸 볼 줄 알아야 되고 인제 네거티브 프레셔 같은 건 JP 드레인 얘기하는 거거든요. 석션으로 나오는 거 같은 거. 그다음에 여기 보면 신장 투석하는 거. 환자 석셔닝 어떻게 하는지, 드레싱 체인지 어떻게 하는지 이런 전반적인 메드 서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우리 제일 중요한 포스트 오퍼레이티브 케어. 환자들 뭐 수술하고 끝나고 나오면 뭐가 제일 중요해? 뭘 중점으로 봐야 돼? 수술했으니까는 뭐 페인이 제일 크겠지만 뭐 에어웨이도 마찬가지고 수술하고 왔으니까 수술 부작용들을 잘 봐야 되겠죠. 뭐 플루이드 임밸런스 그렇죠. 라인들 봐야 되겠고 이런 디바이스 볼 줄 아는지 수술 후 관리를 할 줄 아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쫙쫙쫙 나올 예정입니다. 그 정도로 질문의 종류와 퍼센테이지는 그 정도로 나올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 요거를 인제 공부를 사실 공부를 좀 하기는 그냥 리뷰 정도? 그냥 러프하게 리뷰? 어디 갔어 내 스크린 어디 갔어? 스톱 쉐어링. 오케이. 러프하게 이제까지 배웠던 이론을 한번 쭉 어 리뷰를 한번 하기는 했는데 저보다 먼저 시험을 몇 년 먼저 시험을 봤던 미네소타에 살고 있는 또 우리 지인께서 자기가 시험 볼 때 도움을 많이 받았던 자료를 좀 보내줬어요. 이게 학교 시험이나 학교 전 과정이랑은 또 좀 다르기 때문에 시험에 특화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이제까지 2년 동안 공부했던 걸 다 리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어 고 시험을 보는 고 방법을 좀 중점적으로 리뷰를 해 볼까 하는데 아 필요하신 분들은 저도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그냥 같이 공부를 하면 더 재밌을 것 같아 가지고 저도 그런 거 있잖아요. 공부를 하다 보면 혼자 하는 거 혼자 되새기고 쓰고 하는 것보다 누가 막 얘기를 하면서 하면 쪼끔 좀 머리에 잘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네 저도 기억을 하고자 이거를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한테서 뭐 완벽한 정보를 얻어 가실 수는 없을 거예요. 허나 같이 인제 공부를 해 보려고 생각 중인데 그래서 인제 시험 보기 전까지는 한 1달 정도는 고 영상을 좀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아시겠나요? 모르겠어요. 근데 이 화면이 너무 안 좋아 가지고 어떻게 영상을 찍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anyway 그래서 다음 주는 이번 주 공부한 영상을 가지고 돌아와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리코드를 끝냅니다. 어떻게 끝내죠? 어떻게 끝낼까요? 이렇게 끝내네요. 이렇게인가요?